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에 증시가 꽤나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실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호재는 이미 다 반영을 한 시장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악재에 대해서는 반영을 딱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관리 혹은 리스크에 대한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5월 이제 5월 PMI가 나왔는데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컨센을 하회했고요. 특히 이제 50 이하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커질 수 있는 시기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PMI,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리세션에 근접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의 그런 PMI 혹은 소비 지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의 경기나 혹은 디폴트 이슈라던가 특히 이제 부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껴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에 분석해드린 글이고요. 5월 19일 글입니다.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증시가 아니라 채권 시장과 금리입니다. 예상대로 타결될 경우 채권 공급이 증가하면서 금리가 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증시는 좋은 점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금리가 재상승하고 유동성의 채권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금리 인상 확률이 오르고 있고 단기금리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불확실성이 산재되어 있는 시기인 만큼 차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TBT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현재는 TBT라고 해서 미국 장기채 숏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장기채 고버스 상품입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고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장기금리가 앞으로 꽤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예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와 괴를 같이 한다는 거의 항상 같이 움직여졌던 미국 단기채죠. 2년물은 4.32% 벌써 1% 가까이 벌어지고 있어요. 2년물이 5%로 가거나 미국 기준금리가 1% 이하 1% 이상 인하가 되거나 이런 식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에는 혹은 유동성 버블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전까지에는 혹은 연준의 자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 전까지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무려 3.69%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 정도예요. 사실 미국의 10년물과 미국의 2년물의 금리가 역전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가 더 상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내가 돈을 10년 빌려줄 때와 2년 빌려줄 때의 리스크 차이를 생각해보면 어디가 더 금리를 많이 줘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S&P 기준으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애플을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S&P 기준 혹은 애플을 기준으로 그런 이익 수익률 하죠. 그런 PER을 역술해서 이익 수익률 같은 경우가 5%가 채 안 돼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5%를 넘었는데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 수익률이 대략 한 4%대, 4% 초반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미국의 기준금리 10년물로 기준했을 때에도 10년물 기준금리가 대략 한 3.7%이기 때문에 대략 0.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불리고 있는 미국의 채권금리보다 리스크 자산, 위험자산을 불리고 있는 미국의 대표 증시의 그런 이익 수익률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때에는 버블밖에 없었죠.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버블 증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버블에 가까운 그런 증시라고 보고 있지만 물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 역시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매우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리스크 해지라던가 혹은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혹은 수익을 내지 않고 있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장이 이래도 되나 좋을 정도로 좋네요. 이 정도로 우리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죠. 사부님이 강조하시는 건 꼭 현실로 나타나네요. 전 너무 올라서는 안 무섭고 사부님이 무섭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우리도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지만, 그러면서 저는 이런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5월 20일 글입니다. 텔레그램 글이죠. 기사 두 개를 연달아 읽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 주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부채가 구매자가 사들이고자 하는 부채보다 많은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선택에 직면한다고 달리오는 말했다. 수급을 맞추기 위해 금리를 오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지이지만, 이렇게 되면 채무자와 경제는 박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발권력을 동원해 부채를 사들이면 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부채를 보유한 이들에게 채권을 매각하도록 독려하게 되면서 부채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뿐, 달려오는 분석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국채가 대량으로 매도되는 부채 위기를 초래한다고 달려오는 지적했다. 부채가 대량으로 매도되는 것, 한마디로 부채 가격이 빠진다는 것, 다른 말로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이겠죠. 레달리오의 의견을 보면 마치 금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렸던 것들을 요약해 놓은 듯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해서는 정말 꾸준하게 말씀드려왔죠. 이러나 저러나 고금리 시대는 쭉 이어질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비정상은 결국엔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금리의 급등으로 말입니다. 레달리오가 말한 두 가지 모두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경기 위기 등에 의한 리스크 고조, 무조건적인 돈 풀기, 인플레이션 인정 및 버블 경제 시작. 이 사이클에 대해선 2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서서히 첫 번째 장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거대한 위기이자 기회들이 파도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두말해봐야 입만 아프겠죠. 금융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현명하게 대응하며 자산의 퀀텀 점프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TBT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사실 지금의 그런 상황이 경기 침체는 가까워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된 구간도 아니고 오히려 버블 장세에 가까울 정도로 금리와 비교했을 때 증시는 고평가되어 있고, 특히 이럴 때마다 사실 은행의 대출이라던가 혹은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가 보여야 되는데, 이미 은행들의 그런 리스크 파산 등의 이유로 은행들의 대출 요건이 강화되고 있어요. 은행들도 대출을 해주고자 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의 그런 중앙은행 혹은 미국의 재무부 같은 경우도 은행의 대출 강화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유동성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묶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협상이 만약에 타결된다 하더라도 수많은 유동성이 채권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채 협상 타결은 곧 채권을 더 발행한다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시장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빨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각종 경제 지표라던가 기업들의 그런 펀더멘털 혹은 금리가 이미 역전되고 있고,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시장금리가 훨씬 더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더 오르게 될 경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금리에 대한 상승이라던가 혹은 오히려 증시에 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커머디티, 원자재라고 하죠. 이런 쪽에 대한 집중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금만을 들고 있기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100% 확정적으로 내 자산이 깎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현금만을 쥐고 있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유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재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국에서 친환경을 이유로 광산 개발에 태클을 걸고 있다는 점, 안 그래도 태클을 걸고 있어서 힘든 상황인데 지난 15년 동안 광산 개발 혹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개발이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 부족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그런 파산 지수가
2008년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걸 봤을 때에도 딱히 낙관할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을 역으로 하면서까지 뭐 리버스를 친다거나 아무튼 숏을 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산을 몽땅 위험 자산에 맡겨줄 정도로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조심조심 신중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증시의 방향성, 특히 지금 버블에 가까운 혹은 광기에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는 파티에 나올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꽤나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